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로써 본격적인 트럼프 탄핵 절차가 공식화가 됐는데 이 탄핵 조사도 이제 공개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탄핵 조사 결의안은 누구나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 탄핵 조사 하원 투표는 이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197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힘을 쓰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자, 이로써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두 번째가 완료된 겁니다. 하원 과반수 동의 후 조사 시작에서는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하원에서 다시 한번 과반수 동의로 탄핵을 발의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탄핵 발의 이후에 어디로 넘어가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발의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잖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상원에서 비공개 심리를 한 이후에 상원에서 표결을 신청하고 그 100명 되는 상원 의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 조건이 되어야 탄핵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마녀 사냥이다 라고 트위터에 적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정치에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야, 트럼프가 왜 탄핵이 된다고 굉장히 의아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탄핵이 되나 한번 내용 좀 잘 설명을 드려보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년 미국 대선이 있는 건 잘 아시죠?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주자의 양자 대결에서 지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열세였어요. 그리고 미국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 누구랑 붙어도 트럼프가 지금 열세인 걸로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열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자, 자신의 대선 경쟁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우크라이나 행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 바이든 부자가 어떤 관계로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사람이 오바마 정권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친미 정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시 검찰총장인 빅토르 쇼킨을 해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사람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패가 많아서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검찰총장 빅토르 쇼킨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인 브리스마를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마의 아들이 재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로. 그것도 무려 한 달에 6천만 원의 월급을 고액 월급을 받는 아들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를 무마시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이거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자, 그 내용이, 그 통화 내용이 CIA 요원의 내부 고발로 이제 정보기관 감찰관한테 보고가 됩니다. 자, 이 마이클 애킨스 정보기관 감찰관은 그 내용을 받고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를 한 다음에 국가정보국 국장한테 보고를 해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법무장관과 백악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국회에 보내지 않고 우야무야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마이클 애킨스 정보기관 감찰관이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9일 뒤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격하게 반발을 일어난 거죠. 자, 이것은 트럼프가 외국 정상의 힘을 빌려 정치적 라이벌을 해치려고 한 것은 배신 행위라고 비난을 하면서 탄핵 조사가 실시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도 고생을 하더니 이 짓을 또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통화 내용에서는 이제 조사와 관련된 어떤 대가성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야, 이거 조사해주면 우리가 뭘 좀 해줄게 이러면 문제가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노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요? 자,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보면요. 자, 미국 하원에서 소추의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추를 시키면은 자, 그것을 상원에서 심판의 정권을 가져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자, 미국에서는 상원이 결정하더라. 대신 상원 의장이 아닌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잘 보입니다. 자, 보면은 탄핵을 소추하는 부분은
전체 하원의원의 절반만, 과반수 이상만 통과 시에 상원으로 바로 진행이 돼서 심판을 받는데, 자, 상원에 도착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의 비중을 보면은요, 공화당이 다수예요. 자, 53명으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민주당은 45명밖에 안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소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상원에서 이것을 심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탄핵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거의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 14년에 워터게이트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하원 탄핵 가결 뒤에 자진 사퇴하는 거지, 상원까지 통과된 사례는 없더라. 솔직히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하원과 상원에 자기 지지층이 있으면은, 자기 지지 정치 세력이 있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 참고로 이 워터게이트는 이제 베트남 전쟁 이제 시기에 아무래도 전쟁에 반대했던 야당을 도청했던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수층 지지층까지 다 이탈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그 정도까지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스캔들을 역공으로 무마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 내용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셔도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좀 상당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10월 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재검토, 재조사를 검찰 측에서 시작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이제 넉놓고 있어 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리는 수가 생겨버리더라. 민주당의 도덕성에 큰 치명상을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재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요, 선거에 비슷하게 가면 안 돼요. 압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12%포인트 뒤져도 재선 확률이 54%라 된다. 독특한 미국의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득표차를 보면은 예전에 힐러리가 더 앞섰던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의 변화를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이 아닌 빅딜을 선호했거든요. 자, 이 스몰딜이 뭐냐?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의견이 맞는 부분부터 합의를 먼저 하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2단계 협상을 진행하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미국과 중국 너네가 우리랑 합의했던 부분 있잖아. 그거 보조금 주지 말고 지식재산권 침해하지 않는 등등. 야, 너네들이 그동안 불공정 무역을 해왔던 거를 법제화시키면서 앞으로 못하게 하자, 이런 내용의 이제 빅딜을 성사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자, 미국은 추가 관세를 보류하면서 무역 전쟁 확산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양보한 상황, 그리고 중국이 이기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실제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계산대로 되어 가는 거죠. 왜냐? 올해 5월에 합의를 했으면 중국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 상황이고 경제에 치명적일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인데,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대선 앞두고 협상을 하면 유리한 고지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 기반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빨리 시켜야 되는 상황, 거기에 중국과 일본을 이용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